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들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문제에 쓰여 있는 문장의 길이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데, 문장을 끊어 읽으면서 주어진 상황을 그림이나 표로 나타내면 문제의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의 뜻을 이해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여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놓습니다. 보통의 경우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로 놓는 것이 답을 바로 구할 수 있어 간편하긴 하지만,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미지수로 놓는 것이 식이나 계산 과정을 간단히 할 수 있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지수를 정했다면 문제의 뜻에 맞게 방정식을 세워줍니다. 그 다음 방정식을 풀어 미지수 x의 값을 구한 다음에 구한 애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여 답을 결정해주면 됩니다. 교재에는 다양한 유형의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마다 미지수를 정하고 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이 다를 수 있는데, 예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활용 문제들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45번입니다. 어떤 수에서 3을 빼어 2배한 수는 어떤 수의 3배보다 7만큼 크다. 어떤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미지수를 정해야겠죠? 어떤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수를 x라고 놓겠습니다. 문제를 읽을 때 는, 이, 가 등의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로 주어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끊어주면 좋습니다. 어떤 수에서 3을 빼어 2배한 수는 어떤 수의 3배보다 7만큼 크다. 여기서 가운데 끊어준 다음에 이곳이 등호를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수에서 3을 빼어 2배한 수는 어떤 수의 3배보다 7만큼 크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2x-6은 3x 플러스 7, x가 포함된 건 전부 왼쪽으로, x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양변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x는 13이 되는데,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어떤 수는 마이너스 13이 되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46번입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35일 때 두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니까 두 자연수 중에 작은 숫자를 x라고 놓게 된다면 나머지 자연수는 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그대로 식을 세워줍니다. 두 자연수의 합이니까 x하고 x 플러스 1을 그대로 더해주면 합이 35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x 더하기 1이 35가 되기 때문에 2x는 2를 이항시키면 34로 바꿀 수 있고 x값은 17이 됩니다. x하고 x 플러스 1이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7하고 18이 구하고자 하는 두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7번입니다.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30일 때 두 짝수의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짝수 중에 작은 숫자를 x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연속하는 짝수는 x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워주면 두 짝수의 합은 30이 되고,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2x 플러스 2는 30, 이항에서 2x는 28, x값은 14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짝수는 14하고 16이 되는데 둘을 곱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14랑 16을 곱하게 되면
224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47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8번입니다. 1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고 한다. 이때 처음 수와 바꾼 수를 더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리수가 나온 경우에는 전광판의 숫자를 쓴다고 생각합시다. 1의 자리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했을 때 1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숫자일 것이고 두 개의 자릿수를 바꾼 숫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숫자들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처음 수는 10x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고 바꾼 수는 50 플러스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워준다면 바꾼 수는 50 플러스 x는 처음 수 10x 플러스 5보다 18만큼 작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50 플러스 x는 10x 마이너스 13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x가 포함된 건 전부 왼쪽으로 포함되지 않은 거는 전부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양변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63이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9로 나누면 x는 7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처음 수는 75가 되는 거고 바꾼 수는 57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 수하고 바꾼 수를 했는데 실제로 18만큼 차이 나는지 살펴보면 처음 수에서 18을 빼면 바꾼 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처음 수와 바꾼 수를 더한 숫자가 정답이니까 75하고 57을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75하고 57을 더하면 132가 나오죠. 4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9번입니다. 지훈이네 반 학생은 모두 35명이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한 명 더 많다. 지훈이네 반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지수를 먼저 정해줘야 되니까 여학생 수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학생 수를 표현하려면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한 명 더 많으니까 x 플러스 1명이 되는 거고 여학생 수는 x명이라고 하면 되겠죠. 반 학생이 모두 35명이니까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그대로 더해주면 35가 된다라는 식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관전식을 풀어보죠. 2x 플러스 1은 35가 되기 때문에 2x는 34랑 같게 되고 x값은 1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하는 것을 미지수로 잡았기 때문에 바로 여학생 수는 17명이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0번입니다.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44살이고 아들의 나이는 15살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라는 것의 특징은 해가 지나면은 등장인물들의 나이가 똑같이 증가한다는 것이겠죠. 몇 년 후인지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미지수를 잡아서 x년이라고 해주십시다.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44살인데 x년이 지난 후에는 44 플러스 x가 되는 것이고 아들의 나이는 15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식을 세워줍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자, 이제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44 플러스 x는 분배 법칙을 해서 30 플러스 2x랑 같고 x가 포함된 건 전부 왼쪽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전부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4랑 같기 때문에 x값을 구하면 1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14년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이 있는데 사다리꼴의 넓이를 알려주고 높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꼴의 높이를 x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서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에다가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x를 곱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넓이가 50이 됩니다. 자, 이 식을 간단히 해주면 20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 50이 되는데 수끼리 먼저 곱하면 10x는 5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양변에 10을 나누면 x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x값은 5가 되니까 이 문제의 사다리꼴 높이는 5cm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입니다. 어떤 선풍기를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상품이 팔리지 않아 정가에서 5,0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3,000원의 이익이 생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선풍기의 원가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요구사항입니다. 원가라는 것은 원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정가라는 것은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금액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익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손해보고 팔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면은 재고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팔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판매를 할 때는 할인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할인가 또는 판매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판매가는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뺀 만큼이 됩니다. 결국 최종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만큼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선풍기의 원가를 x1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풍기의 원가의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가는 x에다가 x 곱하기 100분의 20을 한 만큼을 더한 것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5분의 1x가 되니까 5분의 6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정가에서 5,000원을 할인하여 팔았으니까 이게 판매가가 되는데 이익이라는 것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0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5분의 6x에서 x를 빼면 5분의 1x가 되고 5분의 1x 마이너스 5,000은 3,00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이항을 하면 5분의 1x는 8,000과 같게 되고 양변에 5를 곱하면 x는 4만이 되겠죠. 따라서 이 선풍기의 원가는 4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3번입니다. 700원짜리 음료수와 1,300원짜리 빵을 합하여 10개를 사고 1,600원을 지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입한 음료수의 개수를 물어봤죠. 자, 음료수의 개수를 X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빵하고 합해서 10개를 샀으니까 빵의 개수는 10개에서 X개만큼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워볼까요? 700원짜리 음료수 X개하고 1,300원짜리 빵 10-X개의 가격의 합은 1,600원이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반전식을 풀어보겠습니다. 700X 플러스 13,000-1,300X는 1,600. X가 포함된 항들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600X는 13,000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400이 되겠죠? X값을 구해주면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음료수의 개수는 4개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54번입니다. 현재 형과 동생의 예금액은 각각 3만원, 만원이다. 형은 매달 5,000원씩,
동생은 매달 X1씩 예금한다면 20개월 후에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2배가 된다고 한다. 이때 X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개월 후에 형의 예금액은 원래 3만 원이 있었고 5천 원씩 20번을 더한 금액이겠죠. 그리고 동생의 예금액은 만 원이 있었고 X1씩 20번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형의 예금액은 동생의 예금액의 2배이다. 이런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식을 정리해 볼까요? 3만에다가 5천에다가 20을 곱하게 되면은 10만이 되고 2 곱하기 만 더하기 20x 13만은 2만 더하기 40x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x가 포함된 건 왼쪽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40x는 마이너스 11만, 양변을 마이너스 40으로 나누게 되면 11,000을 4로 나누면 2750이 되겠죠? x는 275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생은 매달 2750원씩 예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55번입니다. 어느 과수원의 사과 수확량은 작년보다 18% 줄어 올해 410kg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작년 사과 수확량을 x라고 해본다면은 x에서 x 곱하기 100분의 18만큼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410이라는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식을 정리하면은 x-100분의 18x가 410이니까 100분의 82x는 410과 같다. x는 410 곱하기 82분의 100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1로 나누게 되면 2가 남고 다시 한번 약분하면은 500이 되겠죠. 따라서 작년 사과 수확량은 500kg이 돼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6번 문제입니다. 강당에 있는 긴 의자에 10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고 17명씩 앉으면 의자 2개가 비고 마지막 의자에는 7명만 앉게 된다. 이때 학생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고난이도 문제에 속하는데 우선 문제에서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의자의 수하고 학생 수가 변하지 않고 있죠. 의자의 수를 이용해서 학생 수를 구하는 식을 세워야 되니까 여기서는 미지수를 의자의 수로 세워줍니다. 의자의 수를 x개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학생 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학생 수는 처음 문장을 읽어보면 긴 의자에 10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는다. 이렇게 10x 플러스 5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17명씩 앉으면 의자 2개가 비고 마지막 의자에는 7명만 앉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씩 꽉 채워 앉은 의자는 전체 x개 중에서 3개를 뺀 만큼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17명에다가 x-3을 곱한 게 꽉 채운 인원수가 되는 거고 마지막 의자에는 7명만 앉게 됐으니까 7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학생 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학생 수는 똑같을 거니까 둘을 같다고 놓고 등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10x 플러스 5는 17 곱하기 x-3 플러스 7 반전식을 풀어볼까요? 10x 플러스 5는 17x-51 플러스 7 10x 플러스 5랑 17x-44가 같다는 식을 만들 수 있고 x가 포함된 건 왼쪽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10x에서 마이너스 17x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49가 되고 x값은 7이 됩니다. 의자의 개수는 7개라는 건데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10x 플러스 5에다 7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10에다가 7을 곱하고 5를 더하게 되면 75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학생수는 75명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7번입니다. 지훈이네 학교의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작년과 비교하면 남학생은 10% 감소하고 여학생은 6% 증가했다. 작년 전체 학생 수가 880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24명이 줄었다고 할 때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가 감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를 그려서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작년과 올해를 써주고 남학생, 여학생, 그 다음에 합계를 써줍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작년 남학생을 X라고 해주면 합계가 880명이니까 여학생 숫자는 880-X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남학생 숫자는 X명에다가 10%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10X를 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게 되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올해 학생 수를 쓰는 것보다는 올해 변화량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좀 더 계산이 쉽습니다. 그래서 10% 감소만을 표현한 마이너스 100분의 10x라고 쓰고 여학생은 6%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00분의 6에 880-x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명이 줄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그대로 등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00분의 10x 플러스 100분의 6에 880-x는 마이너스 24와 같다. 양변에 100을 곱하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6에 880-x는 마이너스 2400과 같다. 마이너스 10x 플러스 880에다가 6을 곱하게 되면 5280이 되겠죠?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400과 같다. 마이너스 16x는 5280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7680이 되니까 양변에 16을 나눠서 x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7680에서 16을 나누게 되면 x가 480명이니까 작년 남학생 수를 480명이라고 잡아주면 올해 남학생 수는 10%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480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한 숫자인 48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480에서 48을 빼면은 432가 나오기 때문에 57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58번입니다. 유나가 직접 만든 마카롱을 나누어 주는데 5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남고 7개씩 나눠 주면 한 명은 한 개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7개씩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카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런데 마카롱의 개수를 친구들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의 수를 X명이라고 해보죠. 마카롱 숫자도 역시 변하지 않기 때문에 5개씩 나눠주면 5x 3개가 남으니까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7개씩 나누어주면 한 명은 한 개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7개씩 받으니까 한 명을 뺀 x-2를 7에다 곱해주면 역시 마카롱의 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등식을 세우면 되겠죠. 5x 플러스 3은 7의 x-1과 같다. 5x 플러스 3은 7x-7과 같기 때문에
넘겨서 2항 해주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0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값은 5가 되겠죠. 마카롱의 숫자는 친구의 수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마카롱 수를 나타내는 식에다가 5를 대입하면 마카롱의 숫자는 28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8개를 정답으로 써주면 됩니다. 다음 59번입니다. 지수가 책 한 권을 모두 읽는데 3일이 걸렸다. 첫째 날에는 전체의 3분의 1을, 둘째 날에는 남은 부분의 4분의 1을, 셋째 날에는 48쪽을 읽었다고 할 때 둘째 날 읽은 쪽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 쪽수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쪽수를 x쪽이라고 미지수로 잡아줍니다. 첫째 날에는 3분의 1을 읽었기 때문에 3분의 1x가 읽은 쪽수가 될 것이고, 둘째 날에는 남은 부분이니까 전체에서 첫째 날 읽은 만큼을 빼고 남은 부분에 4분의 1만큼 읽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48쪽을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이 걸려서 다 읽었다고 했으니까 각각 3일 동안 읽은 책의 쪽수를 전부 더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1x랑 4분의 1에 x-3분의 1x니까 3분의 2x라고 해두죠. 그 다음에 48을 더하게 되면 전체 쪽수인 x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3분의 1x 플러스 약분하면은 6분의 1x 플러스 48이 x랑 같으니까 양변에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x 플러스 288은 6x라고 식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식을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88,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88이 되기 때문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96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쪽수를 구했기 때문에 둘째 날 읽은 쪽수를 물어봤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아까 3분의 2x였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96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을 하면 6이 되니까 6을 96으로 나누면 16이 됩니다. 둘째 날 읽은 쪽수는 16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59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60번입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상원이는 6일, 진영이는 12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일한다면 이 일을 완성하는 데는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전체 일의 양을 1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원이는 6일이 걸려서 일을 완성한다고 했으니까 상원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영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12일이 걸려서 완성이 되니까 1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한다면 하루에 6분의 1 플러스 12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함께 x일만큼 일을 했을 때 일이 완성이 된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며칠이 걸리는지를 구할 수 있겠죠. 6분의 1과 12분의 1을 더하게 되면 통분해서 12분의 3 곱하기 x가 1이 되기 때문에 4분의 1x는 1이 된다라고 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x값을 구할 수 있는데 x는 4가 되겠죠. 따라서 며칠이 걸리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일을 완성하는 데는 4일이 걸린다라고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